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화면 공유해 주시거나 또는 채팅창에다가 나 프랑스에서 나 이런 거 기억에 남는다, 기억이 된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좀 기억에 남는가요? 연주님이 에펠탑이 기억에 남는다. 있고 마카롱, 마카롱 맛있는 파리가 마카롱을 물고 있었던 장면이 좀 생각나는데요. 그쵸? 마카롱도 좀 생각나고 또 뭐 어떤 게 좀 생각났습니까? 소세지. 소세지가 뭐를 의미했던 건지 기억나요? 소세지. 샤넬도 좀 생각이 나고 소희님 파리 마카롱 축구 샤넬 베네시스 감옥 소세지 귀걸이 귀걸이에 뭐가 있었지? 프랑 소세지 그죠? 프랑 소세지. 음,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막 생각해봐요. 에펠탑 밑에 뭐가 있었더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화면에다가 보여주면 더더욱 좋고요. 한지숙님은 심지어 화면이 에펠탑이네요.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가 뭘 의미했던 거죠? 그거 한번 조금 복습하고 가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리가 이렇게 똥을 싸는데 소세지 똥을 쌌고요. 여기에 칼을 갖다 댔었고요. 자, 근데 이게 프랑크 왕국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카를로스 대제라는 애를 의미하는 건데요. 얘가 서프랑크, 동프랑크, 그리고 남쪽에 있는 프랑크. 자, 이런 식으로 그 나라들의 그 프랑크 왕국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가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똥을 쌌더니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분열돼 들어간다. 이렇게 좀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칼로 딱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서쪽, 동쪽, 남쪽. 나중에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가 독일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우열동열님이 카롤스 대제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까지 맞습니다. 카롤스 대제 맞고요. 대제라고 붙은 이유는 이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탈리아 전부 다 요 프랑크 왕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생각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얘들이 하고 여기 막 이렇게 혁띠도 두르고 있었고 잔디밭도 좀 있었고요. 그죠? 잔디밭을 좀 하얗게 그렸던 좀 생각도 납니다. 이 잔디밭이 뭘 의미하는 거였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림을 통해서 누가 야 프랑스에 대해서 너 아는 거 없어 하면 딱 순간적으로 이 그림을 딱 떠올린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개선문도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 개선문을 조금 더 좀 그림 실력이 없지만 다시 그린다면 여기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나폴레옹이 이렇게 여기서 나팔도 불고 있고요. 응, 그죠? 개선문 기억납니까? 원래 일로 통과하는 건데 여기다 목에다가 이렇게 그려줘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가 저번에 그렸던 그림들을 조금 수정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소연이가 그림 그린 거 좋아요. 2주나 지났지만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이거 복습하는데 한 5분? 3분이면 쓱싹쓱싹 머리를 상상하기 좋죠. 쓱싹쓱싹 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거의 친구들이 온 것 같으니까요. 자, 영국에 대해서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영국 국기부터 나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라는요, 영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영국이라놓고는 왜 여기에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여기는 아일랜드인데, 이런 지도에 이렇게 네 나라를 합쳐서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당연히 지도는 무조건 따라 그리기. 자, 모두 그릴 준비 됐죠? 자, 지도부터 한번 스타트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 그리는데 얘네들을 다 묶어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하는구나. 네 나라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네 나라를 합쳐서 영국이라고 하고 얘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딴 건 모르겠지만 영국의 수도 런던은 요 정도에다가 점을 찍어서 런던 정도는 체크해 주시고 얘까지 합쳐서 얘네들을 유나이티드라고 하는데 유나이티드는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알아주세요.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킹덤이라는 것은 이제 왕국이라는 뜻이죠. 자, 유나이티드 킹덤 그림 한번 그려주시고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어떻게 보면 5개의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그림 그린 친구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킨 친구가 몇 명 없네요. 오늘 화면 켜서 자 계속 그림 그리고 따라 그리는 게 최고의 공부야. 물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지만 영국이 이렇게 네 나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대부분 잘 몰라. 요 1번. 그중에 잉글랜드가 하나의 나라인 거죠. 그렇죠? 오늘 같이 공부할 건 잉글랜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자, 우리 한 친구만 그린 거 보여줘. 우리 건영이. 좋았어. 그림 잘 그렸어. 이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 공부입니다. 진짜. 따라서 하는 것만 잘해도 공부는 반은 가요. 자, 첫 번째 우리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국 주변의 나라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영국이에요. 자, 이 나라 영국. 자, 여기에 있는 나라는 또 무슨 나라일까?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해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얘네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영국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나라들, 특히 진짜 중요한 나라들 한 5개 정도 선생님이 조금 물어볼 거니까 자, 대답 한번 해보죠. 자, 이 나라에서 첫 번째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1번 나라. 1번 맞춰봅시다. 1번. 영국 바로 밑에 거의 붙어 있는 나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좋아요. 준서는 국기로 대체했습니다. 음, 좋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요 나라 한번 가볼까요? 2번, 요 2번 나라는 무엇일까요? 2번. 2번은 엄청 잘하네요. 자, 네덜란드 밑에 있는 요 3번 나라는 뭘까요? 혹시 선생님하고 네덜란드 편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벨기에. 좋아요, 좋아요. 네덜란드 그렸던 그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 어떻게 벨기에 외웠더라? 그 생각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얘가 바로 벨기에였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4번 나라 가볼게요. 여기 프랑스 밑에 있는 요 나라가 뭘까? 이게 엄청 중요한 나라고 옛날에는 진짜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요거. 오, 정현님 너무 좋아요. 여기를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하면서도 에스파냐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5번 나라는 뭘까요? 요 에스파냐 옆에 붙어 있는 요 나라. 요 나라도 엄청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요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네, 5번. 자, 그러면 프랑스 옆에 있는 요 쬐끄만 나라는 뭘까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6번. 이건 세계사 성식 좋아요. 저번에 우리 한 번씩 정리는 했지만 다시 한번 외워주는 겁니다. 자, 스위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옆에 프랑스 옆에 있는 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이렇게 좀 크네요. 이 나라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정말 차도 잘 만들고 그리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 우리 독일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소세지가 아마 독일 걸걸? 선잘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이렇게 길쭉한 요 나라. 요 길쭉한 나라는 도대체 누굴까요? 와우, 좋습니다. 다원이, 우리 오유님, 지유, 이탈리아죠. 네. 그리고 여기 영국까지 해서 요 9개 나라는 정말 꼭 알아야 되고 요 밑에 있는 바다를 무슨 바다? 요 바다 9번. 바다 이름 뭐죠? 항상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네. 요 바다 이름은 지중해. 좋습니다. 이 세 개를 제패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한동안 엄청 제패했어요. 지금 미국이 많이 제패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주 좋은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들입니다. 지중해에 가면은 날씨가 되게 좋대요. 꼭 여행으로 선생님 못 가봤지만 가볼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다가 직접 한번 써봐야 돼요. 나 이거 어디 있는지 몰랐다 하면은 선생님이 요거 프린트물 줄 테니까 꼭 한번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써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 국가가 어떻게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아니 저기 이 뭐죠? 국기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영국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먼저 영국의 국기는 영국의 국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라가 네 군데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 네 개의 국기를 다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네 개의 국기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국기를 겹쳐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잉글랜드라는 나라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 얘네들은 좀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기독교적인 나라예요, 다들. 이 스코틀랜드도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십자가라고 보면 돼요. 스코틀랜드.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가운데 십자가 하나랑 X자 하나랑 그다음에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흰색이 여기 좀 들어가 있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나라가 나왔는데 웨일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처럼 생겼다고 여기가 웨일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 잉글랜드라는 거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여기에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스는 잉글랜드랑 오래전부터 하나가 있어서 그 국기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우리 영국 국기가 결국 여러 나라들의 국기를 합친 거다. 이걸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 국기라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 국기는 이렇게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기도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한번 국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십자가처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조금 나머지를 조금 해주면서 색칠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또다시 빨간색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선생님이 그린 거랑 좀 다르지만 가운데를 조금 더 두껍게 좀 그리면 좀 느낌이 살까요? 그렇죠? 이게 그리면서도 각각의 나라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북아일랜드고 여기가 잉글랜드고 여기가 스코틀랜드인데 파란색으로 좀 일단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네, 영국 그리면 우리가 다 다른 나라까지 다 합쳐서 그린 거니까 자, 영국 국기까지도 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국기 중에 웨일스 국기 한번 볼게요. 웨일스 국기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찾으면서 국기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어디 갔냐? 이거 봐봐요. 국기 진짜 무섭게 생겼죠? 용이 막 불을 뿜는 듯한 화살표로 이렇게 불을 뿜는 듯한 느낌. 리온이랑 준서랑 어떻게 국기를 빠르게 찾아? 이게 웨일스라는 나라의 국기랍니다. 예, 세 다리는 바닥에 있고 한 다리만 들고 있는 그리고 용과 관련된 신화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갔던 요 군인들 영국에서 이렇게 십자군 전쟁 갔을 때 요 표식 때문에 영국 국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굉장히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런 이제 성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던 십자가형의 성 안드레라는 사람의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국기의 모양이 되는 기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가 영국 건 거 알았어요, 혹시? 해리포터?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영어 발음이 영국 발음으로 water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영국 발음으로 하죠.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도 역시 영국의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할 거는 우리가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자, 지금 초등학교 우리가 2학년부터 같이 수업을 듣는 거라 선생님이 좀 어려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 클로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클로즈. 오, 셜록 홈즈도 안 해. 우열동열. 클로즈의 뜻은 뭐죠? 우리가 가까운 또는 닫는 이런 거겠죠? 자, 뭔가 문이 꽝 닫혀 있는 자, 이런 걸 우리가 클로즈 했다고 하죠. 꽝 닫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en을 붙이면 닫히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en이 붙으면 항상 무언가를 make 한다라고 보면 돼요. 혹시 앞에 영어 단어 중에 en이 붙어 있는 단어 아는 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퀴즈. 영어 단어 중에 en이 앞에 붙어 있다.
않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en. en이 있는 거는 뒤에 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오, 엔터. 좋아요. 엔터. 엔덴죠. 오, 그러네요. and. 그러네요. 어, enable. 그렇죠. able하게 만든다. 좋습니다. 이거 enable 같은 경우는 able하게 만드는 거고, 특히 encourage. 너무 좋은데요, 지우. 용기 있게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enjoy. 조이를 만드는 거죠. 다들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단어 and는 이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and endure도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거 뭔가를 딱 닫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이제 농사를 막 지었어요. 농부들이랑. 자, 이게 다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낫을 가지고서 막 농사를 지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 양이 있죠. 자, 양을 한 마리 그려보겠습니다. 이 양한테 털이 있는데 이 털이 너무너무 옷으로 만들어지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털 모자를 써서 이런 거 보고 모직물이라고 합니다. 자,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인도에서 조금 들어온 건데 야, 이게 양으로 이게 옷을 만드니까 너무너무 잘 팔리고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던 이곳을 다 뭐로 바꾸냐면 양을 방목할 수 있는 그러한 농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다 농장들의 그 양떼들이 못 도망가게 여기다 양을 방목해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잠깐 벼룩같이 그렸네, 선생님이. 이거 다 양입니다. 자, 그럼 질문. 농사를 짓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기다가 양떼를 짓고 여기다가 다 둘러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 양으로부터 털을 뽑아갖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일들을 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땅 주인이 이제 있었겠죠? 이 사람이. 여기서 원래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두고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원래 농사를 열심히 짓던 사람인데 엄청 넓은 이런 목장을 만들고 양들을 키우게 됐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 주인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 명만 얘기하면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좀 어렵나요? 여기 썼구나. 네, 못 봤다. 미안. 자, 맞아요. 다 썼구나. 도시, 공장으로 가고 해고, 일자리가 많이 잃어 도시로, 낫으로 털을 벤다? 부자, 돈을 많이 받으면 유목생활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전부 다 해고가 됩니다. 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돈을, 황금, 이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됩니다. 돈이 막 계속 쌓여. 이 양들을 기름으로써. 자, 이것을 바로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 운동을 했다기보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딱 써보면 뭐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다 도시의 노동자들로 가버리고요. 이제 농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예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털을 막 그게 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이제부터 옷을 만들 때 모카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양으로 만든 옷보다 모카로 만든 옷이 더 좋은 거죠. 어, 이런 걸 모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솜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솜 같은 거 많이 보죠.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바로 모직에서 면직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면직. 자, 이렇게 또 한번 필기를 또 해볼게요. 아, 그럼 노동자들이 잘린 건 여기다 그려야겠다. 얘네들이 노동자 잘린 거 이렇게 좌절하는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눈물을 흘리고 나는 어디로 간다? 저 이렇게 도시로 떠나는 거죠. 양고기 먹고 모카 키웠다. 서윤이가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 옷을 입어보니까 이 양털의 옷보다 이 솜털 옷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솜털 옷을 잘 빨리 할 수 있는 바로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요. 어떤 걸 만들게 될까요? 바로 방직기라는 걸 만듭니다. 바로 이 기계로 얘네들을 어, 여기 있던 모카 같은 것들에서 실을 쫙쫙쫙 뽑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옷을 엄청나게 더 빠르게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제 그 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증기 기관차를 만들어요. 자, 증기 기관차는 어떻게 만드냐면 석탄을 막 대. 그러면 여기에 막 물이 부글부글 끓어. 그럼 얘가 막 그 뚜껑을 막 밀어내죠. 이거를 보고서 그러면 내가 물을 끓이면 얘가 힘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네? 그걸 가지고서 기차를 만들게 됩니다. 부릉부릉. 근데 기차만 만드냐? 아니죠. 방금 얘기했던 요렇게 옷을 만들 때도 이제부터 이걸 이용을 해갖고 방직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카에다가 요렇게 툭툭툭 기계를 지나가면 여기에 툭 옷이 나오는 거예요. 툭 옷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공장에 다 모여갖고요. 다 같이 여기 이제 공장입니다. 자, 공장에 연기가 퐁퐁퐁 나고 공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심히 막 일을 해요. 땀을 흘리면서 막 짐도 옮기고 막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래서 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있던 사장님은 이 사장님은 더더욱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돈을 못 벌어. 힘들게 일만 하지 돈이 없어. 자원을 많이 쓴다. 맞아요. 자원도 많이 쓰고 실뽑기. 실뽑기 계속했죠. 방직기로 가지고. 그래서 이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방직기를 가진 사람은 계속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을 엄청 버는데 여기 있던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8시간씩 막 일을 하고 4살짜리도 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엄청 더럽고 잘 치워지지도 않는 곳에서 화장실도 없었대요, 막. 근데 죽도록 일만 해서 막 일만 하다가 죽고 막 그랬대요. 노동 착취.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대고 우리가 한마디만 써볼까요? 아, 돈을 벌면 더 착취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일이 더 편해지니까 이 노동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범죄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막 욕을 하겠죠. 거지로 부자로 막 나뉘기도 하고 이때 굉장히 거지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부를 가져가면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그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 노동자들이 불만이 생겨서 야, 이 사회주의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야, 이런 거 공장을 우리가 나라에다가 이렇게 공유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누가 갖지 못하고 다 나라에서 쓰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게 바로 범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셜록 홈즈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셜록 홈즈가 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셜록 홈즈 우리 영화나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드라마로 조금 잠깐 봤었는데 드라마 포스터 한번 볼까요? 요 시대가 지금 영국의 요런 의상, 코수염 그리고 모자, 요런 모자랑 요런 장갑이랑 요런 담배, 요런 차 모양이 전부 다 영국의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셜록 홈즈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이 나왔다고 하네요. 음. 소설로 봤습니까? 야, 셜록 홈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장제 기계 공업도 보세요. 이게 공장으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차려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참 신기하죠? 그 모직 방직기라는 것들 그리고 증기기관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재산을 다 몰수해서 국가가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 산업혁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라 선생님이 사실 오늘 얘기를 조금 어렵지만 음, 조금 이렇게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하다 보고 사회주의 운동도 하다 보니까 막 요구를 막 많이 하겠죠. 막 요구. 어? 우리한테도 진짜 살 권리를 달라 하고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 어떻게 가죠? 화장실도 막 못 가고 그랬대요. 너무너무 착취를 많이 당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돼서 이때부터 어,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는 이 노동자들한테는 선거권이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선거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했죠? 엔클로즈 운동에 대한 얘기했고요. 첫 번째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요게 엔클로즈 운동입니다. 자, 엔클로즈 운동 영어로 써볼까? 우리 또 간지나게 엔클로저 엔클로서 운동을 무브먼트라고 보통 하죠. 자, 영어로 한번 써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솜이 나오면서부터 요 면직, 특히 여기 나오는 요 증기기관 이게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산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가 돼서 여기서 쫓겨났던 이 노동자들이 어디 있어? 사실 알고 봤더니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원래 농사 지어야 되는데 쫓겨나갖고 할 수 없이 일로 와서 일을 합니다.
어,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때 한 가지만 딱 실마리가 나오면 나머지 것들이 자동으로 딱딱딱 화살표처럼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제부터 진짜 원페이지 정리가 들어갑니다. 영국의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엔클로저 운동이 있습니다. 자, 엔클로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등장해야 되죠? 자, 여기에 양이 등장합니다. 자, 이 양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화살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걸로 옷을 만드는 것에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농장을 어떻게 했다? 전부 다 막아두고 양치기 소년 하나 혼자서 이 양들 키우면 되지. 여기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서 낯들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숑 추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에 가서 일을 하겠죠? 해고. 너무 슬픕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 주인은 계속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기 영세했던 노동했던 사람들은 계속 슬프게도 일만 해야 되고 어, 농업 이게 이제 영농업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엔클로저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제 도시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산업혁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옷을 잘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인도에서 이렇게 몽골몽골한 이러한 어떤 이 모카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실을 뽑았더니 그걸로 옷을 만들었더니 너무 편하고 부들부들하고 세탁하기도 편해서 너무 짱 굿굿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또 내려갑니다. 그래? 그럼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는데 조금 자동으로 벌 수 없을까? 좀 편하게 벌 수 없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모카에서 실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뭘 만든다? 방직기라는 기계를 만들죠. 이 기계만 지나고 나면 그냥 옷이 쫙 만들어져.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보고 자동화가 된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기 어떤 사람이 냄비에 끓고 있는 물을 보고서 이런 천재들이 있죠. 냄비에 끓고 있는 이 물을 보고서 부글부글 끓는 거. 야, 이거 물 끓이면 이거 힘이 나오는데? 그래서 뭘 만들어져? 여기서 바로 기관차를 만들죠. 전기기관차. 붕붕.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말했던 이 방직기도 이제 기계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의 이러한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 엄청 크게 그릴게요. 자, 사장님은 진짜 돈을 막 그냥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거죠. 공장 하나 짓고 여기 기계 들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여기서 사람들은 열심히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기 증기 이거 얘기도 해주고 여기서는 바로 착취. 그러니까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태동하게 된다. 이거는 뭐라고요? 사회주의가? 야, 공장이나 땅 다 국가에 내놔야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야, 나도 이 공장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이 얘처럼 편하게 살 텐데 이거 너무 힘들게만 나 사니까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러시아나 북한까지도 영향을 가게 됩니다. 어. 자, 영국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요 엔클로저랑 산업혁명 너무 중요해서요. 재밌죠? 양이랑 목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대를 바꿨다라는 게 이게 증기기관 같은 것들 만드는 것들이 인간의 탐욕,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착취하게 되고 이런 사회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를 토대로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정리 다 했죠?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거를 그냥 양하고 목화만 딱 그려놓고 내가 나머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수 있을까?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국기랑 이런 것들도 저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한번 정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요거 18세기, 요거 18세기고요. 요거 16세기, 15세기인가? 잠깐만. 또 요것도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 그렇습니다. 엔클로저 운동은요. 자, 오늘 내용 너무 쉽다 1번. 이거 좀 어렵다 10번 해갖고 그 사이 한번 쳐볼까요? 건영이 좀 어려웠어요? 저번 시간에 그림으로 했는데 오늘은 뭐로 했죠? 화살표. 계속 어떤 것 때문에 뭐가 나오고 어떤 것 때문에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쫓겨났던 사람도 일로 와서 일하는 것도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슉 들어오는 거죠. 지연이 좀 어렸어요. 지금 초등학교 한 1, 2, 3학년들은 많이 어렸을 것 같아.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고. 자, 그런 친구들은 요게 그림 따라 그리면서 가볍게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건 이제 제임스 와트가 이렇게 증기기관 만든 그림이에요. 칙칙폭폭 방직기 공장 셜록 홈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표권이 올라가는 모습 좀 그려봤습니다. 네. 입헌군주제랑 의회 민주주의랑 명예혁명도 되게 중요한데 비틀즈라는 아주 유명한 밴드도 영국에서 나왔고요. 옥스퍼드 대학 들어봤나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자, 오늘 영국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나라 또 재밌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또 다룰 테니까 또 함께 1학년인데 안 어렵다. 역시 주에는 천재 소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필기한 것들 함께 저기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이 화살표를 가지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백지 들고. 자, 모두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